미국 명품 기름 버린 이유. 왜 굳이 중동의 악취나는 저주류를 쓸어 담을까? 완벽히 해부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경제 뉴스창을 띄워보세요. 저 멀리 중동에 붉게 물든 하늘 위로 무자비한 폭탄과 미사일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뉴스를 보며 당신은 퇴근길 주유소에 들러 미친 듯이 솟구치는 주유기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겠죠. 아마 집으로 돌아오면 우편함에 꽂혀있는 훌쩍 뛰어오른 끔찍한 난방비 고지서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겨버리며 깊은 한숨을 내쉴 겁니다. 당신의 야른 지갑은 텅 비어가고 당신의 피땀 어린 노동 가치는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에게 뼈째로 뜯어 먹히고 있습니다. 속으로 무능한 정치인들을 욕하고 끝없는 전쟁을 저주하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억울한 피해자라고 애써 위로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억울한 희생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흠집 하나 없는 최고급 명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석유 시장에도 이런 완벽한 명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정학적 위험이나 전쟁 공포가 전혀 없는 안전한 미국 땅 텍사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투명한 최고급 기름입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차가운 유럽의 북해바다 한가운데에도 불순물 하나 없는 투명한 최고급 기름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황성분이 거의 없어서 정유업계 종사자들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부를 정도로 품질이 끝내줍니다.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가볍게 끓이기만 하면 비싼 휘발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마법의 꿈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기묘하고 소름이 쫙 돋는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시아의 경제 호랑이자 제조업의 거대한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명품 기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무장단체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조선이 납포당하는 그 지옥같은 중동의 화약고로 굳이 제 발로 기어 들어갑니다. 우리의 거대한 배들이 그 위험천만한 바다를 뚫고 들어가서 대체 무엇을 사오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끈적끈적하고 시커멓고 지독하게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최악의 찌꺼기 기름입니다. 황성분이 너무 많아서 철로 만든 파이프를 다 갉아먹고 수조원짜리 공장 기계를 단숨에 망가뜨릴 정도로 독한 불량품 중의 불량품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한국의 재벌 총수들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경제 관료들이 바보멍청이라서 굳이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시커먼 찌꺼기 속에 바로 당신의 얄팍한 통장 잔고를 박살내고 그들의 거대한 금고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잔혹한 자본의 진짜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대신 악취나는 쓰레기를 기꺼이 선택했을까요? 그 피 비린내 나는 이유를 오늘 완전히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는 경제 뉴스를 지금처럼 순진하고 멍청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대체 우리가 모르는 정유 산업의 거대한 장막 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경제 뉴스를 멍하니 보면서 배럴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은 넘게 들었을 겁니다. 국제 유가가 1배럴당 $80를 가볍게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면서도 도대체 그 1배럴이 정확히 몇 리터인지, 왜 그런 애매한 단위가 쓰이는지 단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1배럴은 정확히 159리터입니다. 우리가 타는 평범한 대형 승용차 연료 탱크를 2번 반이나 가득 채우고도 넉넉하게 남는 엄청난 양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딱 떨어지는 100리터도 아니고 200리터도 아닌 159리터라는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숫자가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을까요? 시계를 19세기 미국 펜실바니아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땅에 구멍만 뚫으면 시커먼 황금 덩어리의 기름이 콸콸 쏟아졌지만
정작 이 귀하고 비싼 기름을 안전하게 담아서 팔아먹을 드럼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장사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나무통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절이던 비린내 나는 통 포도주를 숙성시키던 낡은 오크통 심지어 독한 위스키를 담았던 술통까지 전부 기름을 나르는 데 동원되었죠. 그러다 보니 나무통의 크기가 제각각이라 거래를 할 때마다 기름향을 속였다며 상인들끼리 치고받고 멱살을 잡으며 싸우는 게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피 터지게 싸우던 지친 석유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국의 낡은 단위인 42갤런 즉 약 159리터를 한 배럴로 대충 통일하자는 타협의 약속을 해버립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양쪽에서 낑낑대며 굴려서 집마차에 싣기 딱 좋은 크기라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물리적 이유 때문이었죠. 19세기 사람들의 체격과 낡은 마차 크기가 우연히 만들어낸 이 엉성하고 소박한 약속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 수천조 원의 거대한 글로벌 석유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 법칙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낡은 나무 드럼통 이야기를 길게 꺼냈는지 아십니까? 대중의 뇌는 참으로 이렇게 수동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게으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릴 적 초등학교 과학책에서 석유가 거대한 공룡들이 떼죽음을 당해 썩어서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대답해보세요. 아직도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가 땅에 묻혀서 시커먼 기름으로 변했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하루에 자동차와 공장에 때려 넣고 태워 없애는 기름의 양이 무려 1억 배럴입니다. 1년이면 365억 배럴이라는 인간의 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을 허공의 연기로 태워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100% 공룡 시체에서 나왔다면 수억 년 전 지구에는 거대한 공룡들이 하늘 꼭대기 아파트 옥상까지 빽빽하게 쌓여서 살았어야 한다는 미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죠. 복잡하고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던져주는 듣기 좋은 어린 왕자 동화를 맹목적으로 믿어버립니다. 당신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매번 꼭대기에 물리고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손절하며 피 같은 돈을 잃는 이유도 바로 이 훈련되지 않은 게으른 뇌 때문입니다. 진짜 석유는 덩치 큰 주라기 공원의 공룡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아주 미세하고 하찮은 플랑크톤들의 썩은 시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적 목숨을 걸고 있는 중동 지역의 기름은 수억 년 전 바다가 증발하며 생긴 거대한 소금 뚜껑 지층 아래에 완벽하게 갇혀서 엄청난 지열에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위로 빠져나갈 틈이 없으니 독한 소금과 유황 성분이 기름 속으로 뼛속 깊이 진하게 스며들면서 그 기름은 지독하게 썩어 문드러졌죠. 그래서 끈적거리는 불순물이 가득하고 정제하기 까다로운 최악의 쓰레기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의 깨끗한 기름이 백화점 명품 100이라면 중동의 기름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형편없는 저질 품질과 역겨운 냄새 때문에 냉혹한 자본시장에서 마법 같은 기적의 가격표가 붙습니다. 미국의 깨끗하고 달콤한 명품 기름보다 배럴당 무려 4달러나 싸게 헐값에 던져지는 겁니다. 겨우 4달러라고 콧방귀를 뀌며 비웃으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예쁜 인스타그램용 카페에서 마시는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우스운 푼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신은 남들에게 가짜 부자인 척 여유로운 척 보여주려고 그 푼돈을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로 할부를 끊어 긁어버립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들의 피 튀기는 셈법은 가난한 당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거대한 수출 공장들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돌아가려면 매일 하루에 300만 배럴의 원유를 바다 건너에서 퍼부어 넣어야 합니다. 배럴당 단돈 4달러에 무시했던 차이를 하루 300만 배럴에 곱하고 그것을 다시 1년 365일로 무자비하게 환산해보세요. 당신의 낡은 계산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만 먹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힐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을 넘어선 자본주의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진짜 공포스러운 방식입니다.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싼 명품을 사고 거치레를 하느라 미래의 소득을 갈아 넣으며 스스로 가난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과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 기업들은 365일 내내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서 당신이 콧방귀 뀌며 무시하는 티끌 같은 마진을 긁어모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철옹성 제국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아주 상식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원가가 싸서 1년에 수조 원을 아낀다고 칩시다. 그 더럽고 끈적이는 강력한 산성 찌꺼기를 정유 공장의 정밀한 첨단 기계에 무식하게 들이부으면 값비싼 특수 파이프가 다 부식되어 부서지고 수십조 원짜리 공장이 순식간에 시뻘건 고철 덩어리로 망가질 텐데요. 한국의 독하고 지독한 재벌들은 대체 이 끔찍한 독약을 어떻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삼키고 완벽하게 소화해냈을까요? 잠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고 단 3초만 모든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진짜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 어느 평화로운 날 누군가 당신의 집 앞마당에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산업 폐기물 쓰레기 더미 1톤을 툭 던져놓고 도망갔다고 칩시다. 당신은 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억울하게 들여서라도 당장 비싼 특수 청소차를 불러 그 눈에 거슬리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남들 보기 전에 깨끗이 치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더라도 대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 손을 시커멓게 더럽혀가며 그 쓰레기를 악착같이 쥐어짜서 어떻게든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로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저에게 알량한 자존심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꺼이 내 손톱 밑에 진흙과 피를 묻히겠다고 독하게 생존을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가차없이 누르십시오. 아니면 아래 댓글창에 나는 반드시 쓰레기에서 황금을 선택하겠다고 직접 글로 적어서 당신의 그 끓어오르는 처절한 생존 의지를 저에게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행동으로 증명해냈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악취나는 쓰레기를 아작아작 씹어먹고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위대한 연금술의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의미 없는 짧은 영상을 보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냉혹한 자본가들에게 시간은 곧 피를 말리는 잔인한 이자율입니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펴고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까지 거대한 유조선이 움직이는 궤적을 붉은색 펜으로 그려보십시오. 거친 파도를 뚫고 한국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꼬박 60일이라는 지루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거리가 짧고 항로가 뻥 뚫려 있는 중동의 바다에서는 단 25일이면 족합니다. 바다 위에서 목적 없이 떠도는 35일이라는 그 아찔한 시간의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통째로 빌리는 천문학적인 임대료가 매일매일 빠져나갑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 배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선박용 연료비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은행에서 외상으로 빌려온 수천억 원의 원유 수입 대금에 매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서운 복리 이자입니다. 단순히 지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금융의 이자율이 투명하고 깨끗한 미국 명품 기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살인적인 물류비와 이자율의 지옥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유사들은 수입해온 이 중동의 냄새나는 찌꺼기를 거대한 정제 용광로에 무자비하게 들이붓습니다. 펄펄 끓여서 쓸만한 기름을 뽑아내고 나면 용광로 밑바닥에는 가장 무겁고 더러운 최악의 찌꺼기들이 쏟아집니다. 대중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나프타와 벙커슈라는 끈적이는 골칫덩어리 산업 폐기물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배부른 선진국 정유사들은 이것을 공해만 유발하는 쓸모없는 쓰레기라며 코를 막고 헐갑에 내다버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자원 하나 없는 이 작은 반도, 국가의 도끼 품은 기업들은 그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미친 듯이 환희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똥값의 나프타를 싹쓸이해서 당신 거실에 두는 텔레비전 케이스를 만들고 튼튼한 자동차 바퀴를 찍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시켜 먹는 배달 용기와 마스크 비닐 포장지를 무한대로 쏟아내며 전 세계 화학 제품 수출 시장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프타를 쥐어짜고 나서도 가장 취하단에는 도저히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시커먼 아스팔트 덩어리가 거대한 산처럼 남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함부로 버릴 곳도 없는 이 절망적인 폐기물 앞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짐승 같고 극단적인 도박판이 열립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수십조 원이라는 당신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영혼까지 끌어다가 바닷가에 고도화 설비라는 거대한 철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괴물 기계는 길바닥에나 대충 깔아버리는 역겨운 아스팔트 찌꺼기를 거침없이 집어삼킵니다. 섭씨 수백 도가 넘는 펄펄 끓는 지옥의 불가마 속에서 엄청난 기압으로 쓰레기의 분자 구조를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찢어버립니다. 그러자 흑마술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속에서 마법처럼 가장 맑고 투명하며 영롱한 최고급 항공유와 비싼 자동차용 휘발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싼 똥값을 주고 악취나는 쓰레기를 사와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가격표를 당당하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심지어 맑은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명품 기름의 고향 미국 땅에까지 역으로 팔아먹으며 엄청난 현금을 갈퀴로 쓸어 담습니다.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 미친 짓을 지켜보며 한국의 바닷가에 땅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지상 유전이 생겼다며 경악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가난한 나라가 짐승 같은 생존 본능으로 전 세계를 씹어먹은 위대하고 핏빛 어린 자본의 연금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냉혹하고 정교한 세상에 피 튀기는 법칙도 모른 채 당신의 피 같은 월급을 이름도 모르는 테마 주식에 묻지마로 던져 넣고 있는 겁니까? 이제 차갑고 냉정한 시선을 저 거대한 세상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초라한 방구석으로 거두어 오십시오. 당신의 위태로운 삶을 뼈 아프게 뒤돌아봐야 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뚱이 당신이 하루하루 흘리는 땀방울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은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에 툭 던져진 정제되지 않은 시커먼 원유입니다. 당신이 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언제나 마이너스 통장의 늪에서 숨막혀 허우적거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이라는 원초적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줄 당신만의 고도화 설비가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매달 통장에 꽂히는 뻔하고 고정된 월급이라는 싸구려 원유를 아무런 가공이나 발전 없이 세상에 그대로 헐갑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푼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기업이 화려하게 포장해놓은 번쩍이는 사치품과 수입 자동차를 턱없이 비싼 할부 이자를 물어가며 사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피 같은 노동력은 바닥 시세로 헐갑에 처분하고 남이 만든 화려하고 비싼 쓰레기를 평생 사들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완벽하고 멍청한 호구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중동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화약고가 터졌다고 떠드니까 공포에 질려 우량한 에너지 기업 주식을 바닥에 미친 듯이 집어 던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맑은 원유 가격표만 멍하니 쳐다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진짜 자본의 포식자들은 조용히 잔을 부지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매체가 떠드는 미국 기름값이 아니라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중동의 두바이유 가격을 매의 눈으로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싼 쓰레기를 사와서 비싼 다이아몬드로 바꿀 때 남는 그 어마어마한 복합정제 마진의 격차를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맹수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시커먼 쓰레기 값이 바닥으로 끝없이 폭락하고 그것을 정제해 뽑아낸 최고급 기름의 판매 이윤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들은 공포에 질린 대중이 비명을 지르며 버리고 도망간 훌륭한 황금알 주식을 헐갑에 통째로 주워 담으며 거대한 부의 사다리를 타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이 세계는 순진하고 깨끗한 척하며 남들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온실 속 화초들을 위해 마련된 따뜻한 놀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기꺼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 뒹굴며 맨손으로 악취나는 쓰레기를 움켜쥐고 그것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압착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지독한 자들만의 잔인한 사냥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보잘것없는 출발선을 원망하며 남 탓을 하고
부자들의 탐욕을 욕하는 그 나약하고 역겨운 습관을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십시오. 남들이 주는 정보만 받아먹는 당신의 그 썩어빠진 계열은 내를 당장 혹독하게 개조하십시오. 당신의 헐갑 노동력을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급 자산으로 바꿔낼 당신만의 독한 고도화 설비를 오늘부터 이 악물고 건설하십시오. 언제까지 평생 남의 배만 터지게 불려주고 버려지는 소모품 톱니바퀴로 비참하게 늙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잔혹한 판을 뒤엎고 게임을 지배하는 포식자의 자리에 오르시겠습니까? 오늘 제 독설이 뼈를 때리고 당신의 그 나태하고 무기력한 뇌를 단 1초라도 후려치고 깨웠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제 옆에 바짝 붙으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그 다음 잔혹한 자본주의의 거짓말을 가차없이 발가벗겨 드리겠습니다.